여성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 이 막말과 관련해서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여성계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먼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수원정 후보의 최근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고 차근차근 짚어가 볼 텐데 이 김 후보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도 새로운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엔 젊은 사람으로 좀 바꿔야지 새로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걸어 다닐 때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 하늘의 뜻이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로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많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명령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 논란에 휩싸여 있는 발언들은 여럿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 김환란 총장과 관련해서 2022년 8월에 유튜브에 나와서 김용민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 이 김환란 총장은 미군들에게 이화여대 그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 미 군정 시기에 이 김환란이라는 이대 총장은요, 이대 학생들을 미군들에게 성상납을 시켰어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장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요. 유감, 그다음에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김준혁 후보님. 그리고요, 자격 없어요.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내려오시오. 이렇게 이화여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입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모욕감을 느낍니다. 우리 이대를 지금 나온 사람들이요. 지금 김준혁 후보의 저 발언으로 굉장히 지금 모욕감을 느껴요. 후보직에서 내려오시오. 역시 총동창회에서도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이 이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데 이어서 총동창회까지 가세해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좀 간단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너무 당연한 지금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그 말하자면 이화여대가 100년 사학이고 그 많은 분들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이 김준혁 후보가 딱 인용한 건 하나예요. 젊은 여성들이 그 파티에 동원됐다. 이걸 가지고 김환란 총장이 이화여대 젊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 아이고. 저분이 누굽니까? 역사학자 아닙니까? 예. 조선 후기 왕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역사학자가 아무런 고증도 그다음에 아무런 입증도 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풍설을 갖고 논문의 한 쪼가리 말하자면 그것도 근거가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확대 해석, 심소봉대해 가지고 저렇게 이화여대 입장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다음에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저 발언이야말로 저건 망언을 넘어선 폭언입니다. 폭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의 그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의 행적과 자취를 보면은 네. 그 사람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이렇게 왜곡된 발언과 날조된 발언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분이 22대 국회에 만일 들어간다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진영 정치의 중심에 서서 스피커 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저는 참담한 신병으로 이 사태를 바라봅니다. 자, 김준혁 후보의 이번 이 막말 논란 파문, 일파만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던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 플러스 이번에 공천을 받은 후보들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출신들의 실명을 콕콕 집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답변하시오. 왜 침묵합니까? 이런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김준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대생들을 성장납시켰다.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서영교, 인재근, 안규령, 최민희 이런 사람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영교 의원 이대 총학생 회장이라는 거 그동안에 계속 앞세우면서 정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었습니까? 모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뭐 이화여자대학교 출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서영교, 뭐 인재근, 안귀령, 최민희, 뭐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대 출신들. 그러면서 특히나 서영교 지금 의원을 겨냥을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말이에요. 서영교 최고. 지금 서영교 최고의 그 이화여자대학교를 김준혁 후보가 저 막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최고는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시오.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계도 나섰습니다. 이렇게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준혁 후보를 향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저급해요, 언행이. 그리고 역사학자라면서요. 역사를 왜곡합니까? 대한민국 여성에게 모욕감이라는 얘기가 지금 여러 등장을 해요. 자, 후보직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좀 고민이 읽혀지는데 이제 총선 7일 남았습니다. 그냥 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당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후보에게 부적절했다, 발언을 부적절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가기도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후보가 사과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발언 하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계속해서 과거 유튜브나 예. 이런저런 곳에서 발언했던 것이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면서 당으로서도 만약에 정말 그 최초의 발언 하나가 문제였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걸로 끝낼 수 있으나 지금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계속 그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이고요. 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7일 남은 상황에서 이 후보에 대한 뭐 거취를 고민하는 것도 참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지역구 역시 예.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도 혹시나 공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냥 무투표 당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7일 동안 끌고 갔을 때 이 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 유리한 지역이야 뭐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의 접전 지역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판을 고려했을 때 예. 과연 이 후보를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 공천 취소를 했을 경우 또 당의 그 적격 부적격 심사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실한 그 검증을 했다는 책임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양 의견을 두고 지금 당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가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민주당의 고민의 지점은 뭐 이런 거겠죠. 아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 말씀대로 만약에 이 경기도 수원정에 이 김준혁 후보의 공천을 캔슬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지금은 후보를 못 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한석을 접고 들어가는 셈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 김준혁 후보를 안고 가자니 이 수원정 한석을 지키려다가 뭐 이거 한 10석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이제 고민의 지점이 그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강전의 우리 변호사 나오셨는데 실례지만 혹시 우리 강전의 변호사는 이대 출신이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이대 출신이세요? 네,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아, 이대 법대를 졸업하셨군요. 특히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정말로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고요. 저것은 김한란 박사와 당시에 이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와 구성원 전체를 넘어서서 저는 이것은 여성 전체에 대한 왜곡된 그 개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화여대 동창회를 넘어서서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여성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조용한 곳이 있죠. 민주당 내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서영교 최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명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준혁 후보가 공천 과정에서부터 원래 그 지역이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요.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이유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하위 20% 받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김준혁 후보가 공천권을 따내는 과정, 거기에 있어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어떠한 친명 인사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피해 여성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2차 가해를 하기도 했었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 여성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지지층으로 알려져 있는 2030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2030 여성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이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가 이제 7일 앞이니까 그냥 사실상 뭉개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요, 한동훈 저는요, 그거 오케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쓰레기 같은 막말이라고 김준혁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일만 지나면 다 오케이, 이거 아닙니까?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도 미안, 그냥 나는 국회의원 할게 라고 선거에까지 버티겠다고 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법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거 오케이입니까? 김준혁이 국회의원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오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오전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